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사실 원전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로 분류가 되면서 탄핵 정국 이후에 주가 좀 많이 밀린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수주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BHI의 모멘텀을 구분지어 보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복합 화력 쪽이라고 해서 HRSG라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BHI가 올라왔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들,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원전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 쪽을 잘 살펴보시면 좀 국내에서의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전 쪽에 대한 글로벌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지금 브로드컴을 통해서 지금 AI 칩에 대한 기대감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AI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력을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있어서 원자력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국내 쪽을 보게 되었을 때도 체코 수주에 대한 부분들 문제 없다라고 보셨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노이즈는 오히려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었을 때 HRSG라고 해서 복합 화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이 HRSG 분야에서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LNG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수주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상반기에도 수주 잔고가 뭐 8천억 원대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것도 이 HRSG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수주가 따박따박 찍히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12,000원이라는 라인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홀딩 혹은 신규 관점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는 트렌드고 여기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자, 내년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살짝 이제 우상향을 보이다가 지금 오늘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넷마블이 게임사 중에서 내년에 가장 많은 신작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담아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게임사들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역성장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중첩을 한다는 것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해서 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좀 뚜렷한 신작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나온 랩이 그나마 좀 흥행을 좀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좀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 측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다양한 장르에서 내년만 해도 9종 이상의 지금 자체 개발의 신작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퍼블리싱 게임까지도 한 종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신작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결국 게임주들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들은 신작에 대한 라인업이 얼마나 다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신작에 대한 라인업의 다변화 이유 그리고 출시를 하고 나서 흥행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대형 게임사들 같은
같은 경우 주력 IP를 통해 가지고 보통 신작을 1종이나 2종 정도로 많이 내보냅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1종, 2종에서 흥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도 당연히 그에 따른 좀 반영을 해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작에 대한 부분들이 흥행이 많이 떨어진다 해도 이미 8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들이 워낙 많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신작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스타에서도 공개가 됐었던 이 킹스로드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지금 공개를 예정이고요. 몽길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지금 공개를 또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좀 흥행을 했었던 나운랩 같은 경우도 내년에 PC 그리고 콘솔 버전까지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의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가격의 매력적인 부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들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중첩이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주가에 있어서 신작 기대감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인데요. 올해에 게임주들이 부진했던 이유도 이렇다 할 신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엄청난 신작들이 대거 발표가 된다고 하죠. 특히 외국인들의 기간에 매수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안에서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트럼프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특히 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도 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LG엔솔 대장이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O예요? 제가 원래 네. 원래 X였잖아요. 원래 그죠? X를 예. 했는데 네. 지금 종가를 보니까 이 라인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아, 그렇죠. 그만큼 많이 빠졌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저부터 하는 네. 걸까요? 네, 제가 O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은 지금 이 기업이 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혹은 구조적인 성장 때문에 O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니고 네. 좀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했을 때에 그나마 좀 눈에 보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O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게 이 기업이 지금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지난 9월부터 했을 때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 그런데 121선 라인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서 좀 버티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120선까지 나왔을 때 그 다음 날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어도 그때 다시 한번 121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 부근대 라인이라고 하면 전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항상 37만 원 라인대를 지켜줬고 40만 원 위 소폭 위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그 박스권 라인대가 점점 폭이 작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좀 폭을 작게 잡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좀 즐기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아직까지 2차 전지 여팡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즘 구간 진입 해 있고 여전히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만 내가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손절 라인 때는 좀 타이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21선 라인대라고 하긴 하는데 37만 원 라인대는 또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자리에서 진입한다고 했을 때 37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는지 여부까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O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박스권 매매에 대한 O에 대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리스트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만 이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LG엔솔 지금 자리 아니면은 줍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의 발언 영향이 지금 2차전지 셀 업체들 위주로도 좀 많은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팩트는 그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팩트인데 이 반대로 보면은 테슬라에서 아무런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전기차 동종 업계들 대비해서 타격이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동종 업계들 대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를 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본인 쪽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 뭐 폭스바겐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체는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테슬라 쪽에서는 배터리 회복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여전히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서려면 시간적인 부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 부분들도 결국에 전기차 수요에 계속해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LG엔솔 입장에서는 테슬라 쪽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많이 안 잡힙니다. 예. 프로그램 매도세가 많이 안 잡힌다는 것은 일부 지금 어느 정도 우려감에 좀 물량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지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등 기조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오히려 4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들이 분야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가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42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조금 축소라는 게 배터리사에는 생각보다 큰 데미지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결국은 매수 의견으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자율주행 종목이죠. 퓨런티어입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호재로 전거래일에 상승을 하고 또 그리고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이 담아볼 기회인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X네요. 두 분 다 X네요.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업황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5를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네. 이제 퓨런티어의 최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갭이 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갭 소화를 좀 시켜줄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매수 공략을 해야지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저항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격으로 좀 매수를 붙을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자율주행 규제는 분명히 계속해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트럼프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게 되면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갭이 좀 너무나도 많이 떠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눌림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저는 한 22,000원대까지는 2개월 좀 좁혀 나가는 가격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 매수 관점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업황만 보면 들어가야 하는데 기술적인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 갭 채우려고 메우려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눌릴 때를 좀 공략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제 테슬라와 자율주행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1순위로 봐야 하는 게 퓨런티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테슬라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서 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가 진행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퓨런티어 역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의 FSD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국내 기업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국내 주식 특성상 미국 쪽에서 테슬라라든지 연관 기업이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 함께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 급속도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굳이 무리하게 담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라인대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3만 원 라인대를 보게 되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격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격이 살짝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들 특히 이격을 좁힌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눌림이 나왔을 때에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모두 업황만 떼고 본다면 자율주행 쪽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 있습니다. 따라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LIG 넥선 이 종목에 대한 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당선인의 SNS에 이 드론으로 맥도날드 배달시켜 먹는 짤이 올라와서 좀 화제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 내에서 드론주들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별 반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LIG 넥선도 드론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었거든요. 미국 드론 업체와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종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드론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드론 뉴스가 좀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드론 관련 종목군으로 엮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관련했을 때 LIG 넥선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대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쪽이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좀 상당 부분 있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디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미국 군용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이제 LIG 넥선의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는 쪽이 미국 쪽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이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멘텀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주목받아야 하는 게 드론보다는 방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방산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 다졌다가 약간은 꺾인 상황들 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 방산 종목군들 수주가 과연 꺾일 것인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네. 지금 센티적으로 방산 쪽들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마케팅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가 과연 잘 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17년도 탄핵 전국 속에서도 수주 잘 받았습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좀 퍼포먼스는 다를 수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LIG 넥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비공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중동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25년 이후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좀 미국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는데 네. 지금 또 드론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엮어서 보면은 결국 고스트 로보틱스와도 함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로봇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드론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도 AI를 통해서 드론이 이제 막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좀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포인트가 이번 사태로 국가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으면서 수주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 탄핵 전국 때도 방산주들 수주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에 따른 타격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LIG 넥선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네.
저는 일단 청궁2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부터 중동 삼국향의 지금 청궁2 매출이 차례대로 본격화가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내년부터의 LG 넥슨 같은 경우 실적이 차례대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부터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 2023년부터 수출 비중이 지금 연차마다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뭐 대내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내적인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업황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LG 넥슨의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K방산, 특히 이제 청궁2에 대한 부분들의 워낙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성비적인 부분들도 LG 넥슨의 측면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각국에서도 국방비 예산은 계속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업황에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낙폭이 됐던 부분들은 일부 되돌림 양상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에 대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아마 일단 내년부터 청궁2 기반으로도 수출이 계속해서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내외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K방산의 매력 여전하다라는 측면에서 종가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